자,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에서 굉장한 우려가 등장하고 있어요. 자, 미국의 언론들은요, 이재명이 미국 언론과 많은 인터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집권 시에 한미일 협력이 위기에 처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를 갖다가 이용하고자 하는 모성, 대만 해협 등에 대한 과거 발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 전문가들은 지금 연약한 한일 관계가 과거처럼 다시 또 대립하는 관계로 복귀될 수 있다. 그러면서 미국 국무부는 한미일 관계가 굳건하게 유지되는 것이 서로가 다 도움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 모성을 말하고 한국이 대만 해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갈등을 피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이게 이제 중국에도 셌어요, 대만에도 셌어요, 이런 말을 하면서 나왔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들어서서 앞으로 지속될지 모호한 위기에 빠진 한미일의 이 협력 관계가 한국의 이재명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을까, 지금 그런 우려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자기의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는데 그가 중국에 대해서 미일과 매우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자, 대선을 앞둔 2021년에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편을 들 압박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 즉 미국을 겨냥해서 한 것이죠. 그래서 대만 해협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올해 3월에 양안 갈등에 대해서 공연히 잘 있는 중국을 쓸데없이 과도하게 시비를 걸어서 관계를 악화시킬 필요가 없다. 대만 해협을 가지고 그들이 싸우든 말든 우리는 기존 질서를 존중한다고 우아하게 한마디 하고 넘어가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한미일이 최근에 몇 년 동안에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돼야 된다고, 그걸 중국에 의한 대만 점령 같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안 된다고 말해온 것과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윤통이 워싱턴에 취했던 그런 친근감이 사라지고 한미 동맹을 우선시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폴리티코는 한미일 3자 동맹 및 외교 안보 관계가 이재명 집권 이후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랬고, 또 한일 간의 외교적 다리를 낳았던 윤통의 역할을 뒤집고 한미일 협력에 대한 한국의 양국에 대한 약속도 뒤집어 버릴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경제적 강압을 행사하고 군사력을 이용해 주변국을 위협하는 방식을 감안하면 3자 동맹만이 살 길인데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이 학계 전문가들도 이재명이 들어서서 연약한 한일 관계를 해치는 극적인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또 일본의 식민지 과거사에 대해서 사과라고 이야기하고 그때까지 대하지 않겠다라는 포지션으로 돌아갈 거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좌파 선동가라고 이재명을 칭하면서 전과가 있고 현재도 선거법 등 굵직한 사건이 재판에 연루되어 있는데도 이재명이 이런 것을 뛰어넘고 한국의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자, 또 한편으로는 일본인들이 66%가 이재명 대통령 되면 큰일 난다고 한일 관계를 우려하고 있다고 NHK가 계엄 이후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타났다고 보도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혼란이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매우 어느 정도 우려한다라는 사람이 지금 66%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윤통이 물러설 게 확실하기 때문에 내년 선거가 3, 4월에 있을 건데 한일 관계가 보통 머리가 아프지 않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일본은 큰일 난다. 이런 이야기들을 일본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보수적인 평론가 고든 창은요, 윤 탄핵의 최대 피해자가 자유세계다라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자국민 눈치를 보며 한일 협력에 소극적이던 다른 대통령과는 달리 손해를 감수하고 윤통이 결단을 내렸는데, 윤의 몰락은 미국에 좋지 않고 중국과 북한에 기회를 줄 거다. 북한은 민노총을 통해 한국을 주무를 거다라고 말했고, 문재인이 과거 마치 북한 사람처럼 국정 운영을 해서 한미 동맹 파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렸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윤의 정치적 몰락에 대한 첫 번째 희생자가 일본과 미국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군 철수가 지난 수십 년간 일관된 구호였고, 김일성이 가건 이론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한일 관계가 끊어지면 한미 동맹도 끝난다. 즉 가시라는 것은 끈이 떨어지면 끝나는데 그 끈이 바로 한일 관계다. 그래서 한일 관계 파탄은 한미 관계 파탄으로 가게 될 거라는 이야기죠. 자, 미국에서 지금 타라오 박사라고 한국계 연구원이요, 윤통을 끌어내릴 경우 차기 대통령은 좌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될 것이다. 친중 친북 반한 반미 반일인 그와 지지자들이 한국에서 끊임없이 반일 감정을 조성해온 사람이다. 이재명은 문재인을 100% 따라간다. 임기 내내 한일 관계가 파탄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과거에 이 주한미군 특수부대 장교로 있었던 한 인물은 탄핵 주도 세력이 집권하면 한미일 공조가 무산되고 북중러를 한국의 좌파 세력이 달랠 수 있다라는 환상에 빠져서 국가가 운영될 거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재명은요 2022년 10월 7일 날요 동해에서 한미일 합동훈련을 하는 데 대해서 극단적인 친일 행위로 대일 굴욕 외교에 이은 극단적인 친일 국방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미일 합동훈련에조차도 이재명이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재명은 2021년 7월 3일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지고 성정국인 미국은 일제를 무장 해제하고 그 지배 영역을 군사적으로 통제했으므로 점령이 맞는 표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미국이 점령국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죠. 또 올해 3월 달에는 전직 외교관 235명이 이재명과 중국의 반미 굴종, 이재명과 중국이 서로 붙어서 반미 굴종 외교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 말은 이재명이 중국도 쎄쎄, 대만에도 쎄쎄,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지, 대만 해협이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만 잘 살면 된다라고 말을 한 것이요. 결국 중국 관영 매체들에게 이재명이 중국과 같은 발언을 했고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체제를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석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이가요, 총선을 앞두고 올해 4월에 위성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이 반미 종북 성향 2명을 넣어줬죠, 후보로요. 그래서 그 당의 공약이 반미 종북, 한미연합사 해체, 한미연합훈련 중지 등을 갖다가 추구하는 정당이죠. 그래서 이재명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도 나왔어요. 자, 이재명이가 싱하이밍 중국 대사와 작년 6월에 만났을 때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적절한 대응이 있다고 비난이 많이 나왔지요. 그래서 이재명을 앉혀놓고 15분간 싱하이밍이 매우 과격한 발언을 했고, 자, 그 내용에는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이 나중에 후회한다라는 발언도 있었는데 이재명이가 그걸 다 듣고 있었어요. 그 다음날 외교부가 중국 대사를 불러가지고 초치해서 굉장히 항의를 했지요. 그래서 이재명이 한국의 거대 야당 대표가 국장급에 불과한 중국 대사 관저까지 찾아가서 국민 자존심을 짓밟고 그야말로 국장급의 훈계를 받아 적는 모습까지 보였다. 그러면서 그 중국 대사가 이재명이 앞에서 15분간 지 할 말을 다 했다, 이런 비판이 있었죠. 그래서 이재명이 친중 그리고 또 대북 송금을 했을 만큼 친북적 그리고 반미적 반일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자, 이재명이가 이제 탄핵 이후에 대선이 빨리 시작되는 국면이 오니까 여기서 친미처럼 발언하고 다니는 게 참으로 과거의 자기 발언들과 비교해 보면 가소롭다는 겁니다. 갑자기 친미가 돼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어요. 전부 이재명 실체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